자, 오늘 그 마감 방송은 좀 섹시하게 할 거예요.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께도 전부 오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이 좋은 시장을 만끽하자고요.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게 지난 어, 지난주 수요일부터예요, 그죠? 공포감이 앞섰고 네이버에서 일단 윤 정도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세요. 공식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오셔서 요 기준에서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지금 바로 전화를 하세요. 뭐 언제 지금 방송을 보시든 간에 바로 전화를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이러한 종목에서 수익을 내시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돋보인 수익이 뭐예요? LG화학이죠. LG화학 19일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것도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뭐 어마어마하죠. 일단 종가의 절반 이상은 차익 실현하자라고 미리 좀 많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뭐 어차피 종가가 뭐 크게 흔들리거나 우리 때문에 종가가 훼손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정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안 좋다면 전량 정리했겠죠. 근데 오버슈팅 기준의 보도 자료, 지금 뭐 환경 쪽에서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보도 자료 부분이 나왔었던 부분,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빠르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드사 쪽에 경영진 미팅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환경에서 단독 해갖고 이제 보도 자료를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미팅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데, 그런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계약에 대한 그런 내용을 협의한 건 없다. 이렇게 지금 변영순 선생님께서도 휴마시스 수익 감사합니다라고 올려주셨는데 감축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평단이 높으셨는데 이제 케빈 선생님께서도 탈출을 하셨고 그러니까 오버슈팅인지 어떻게 하나요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13조짜리가 보도자료에 의해서 이제 강세를 띠는 그 흐름에 대해서는 13조짜리가 보통 얼마나 움직일까요?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뭐 한 5% 이상 올라가도 땡큐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8% 이상까지. 물론 이제 7월 28일 날 포스코 케미칼이 20%에 달하는 강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GM 쪽에 13조 원 수주 공시 계약을 발표하고 나서죠. 발표의 기준, 뭐 보도자료의 기준, 개장 초부터. 근데 이제 오늘은 개장 초부터가 아니라 장 막판에 나온 보도자료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한 부분들에 의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에코프로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에코프로 BM 때문에. 그래서 저점에서 급격히 돌렸는데 초기에 이제 3%대 강세를 띌 때, 4%까지 강세를 띌 때 그때 접근해서 미끄러진 부분은 차익 실현 못한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저점에서 또 에코프로는 잘 편입을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뭐 이 종목군들 하나씩 볼 거고 결론은 이제 이런 종목군들의 기준, 대박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요 보도자료 표작업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반기 4분기 포트폴리오 수익 범위 캡처해서 좀 올려주세요. 그 부분은 방송 녹화하면서 같이 계속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지금 요 부분은 이제 진짜 안타까운 게 월요일날 가입하셨으면 대박이잖아요. 근데 오늘 뭐 가입하신 분이 계시니까 그분께서도 오늘 뭐 상당폭 뭐 변동성 매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력에서 상당폭 수익이 나셨으리라. LG화학 6%, 삼성 엔지니어링은 우리가 개별 매매 기준이고 하나솔루션 6%대 그리고 이제 오늘 한국항공우주 3%대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7% 변동성 매매 휴마시스 두 번, 세 번 접근해서 일단 첫 번째 차익 실현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 순절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저점 편입에 18,300원 편입의 기준 그러고 나서 22,600원이니까
상한가까지 갔으니까 뭐 5천 원이 올라온 거죠. 대박인 거죠. 그런 흐름들을 라이브 방송에서 같이 좀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문자반 기준에서 이거는 매매가 원활하신 분, VVIP 방은 매매가 원활하지 않으신 분이 VVIP 방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 자영업 하시는 분, 개별 매매가 힘드신 분,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께서 이제 VVIP 방에 오시는 거고, VIP 방의 기준은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 오히려 오시는 거예요. 요거 이제 직장인 전용이라는 말을 뺄게요. 빼고 뭐 다른 단어를 넣자고요. 뭐 하반기 수익률 뭐 20, 계좌 수익, 하반기 계좌 수익 22%뭐 이런 식으로 넣자고요. 직장인은 VVIP로 오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대처를 하셔야 되고, VIP 문자하고 카톡방은 매매가 이제 원활하신 분들이 변동성 종목, 뭐 휴마시스나 이런 종목, 또 위메이드 이런 종목, 그런 종목을 보시려고 들어오는 방송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VVIP로 오세요. 그래서 지금 결혼이 한 분 계세요. 한 분이 월요일 날 가입하신다 했는데 주말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장이 너무 무섭다. 그래가지고 주식이 아예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나 쉬겠다, 그냥 더 시장 안정화되면 들어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월요일 날 들어오셨으면은 우리 주력주에서만 뭐 대박의 기준이 돼 있죠. 주력주 기준에서 어마어마한. 자, 일단은요, 수급 범위까지 다 들여다놓고 볼 건데, 빠르게 주력주의 부분을 보고, 그 다음 종목별로 이제 또 빠르게 수급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한번 놓고 볼 건데, 오늘 아쉽게도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못 움직였어요.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흐름이 미국장의 그 강세 속에서도 뭐 크게 움직임을 못 줬어요. 사실은 테슬라가 굉장히 강했죠. 근데 2차 전지주가 오늘 사실은 맥이 없다가 포스코 케미칼이 강세를 띠면서,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에코프로도, 또 에코프로 BM의 낙폭도 굉장히 줄어들었던 흐름이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한동안 눌려져 있었던 하나솔루션, 뭐 한국항공우주 이런 쪽의 시세 분출이 굉장한 거죠. 하나솔루션도 뭐 우리는 뭐 지금 비중을 갖고 있고, 지금 모니터링 하신 분들 대답이라도 좀 해주세요. 작업하고 있나요? 삼성전기, LG전자, 그리고 LG이노텍, DB하이텍. 오늘은 이제 IT가 시장 1.36% 강세인데 상대적으로 뭐 전거래일도 그랬어요. 근데 IT가 바닥 찍고 돌릴 때 굉장히 강하게 돌렸었는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안타깝게 강하게 그 흐름을 주지 못한 그런 부분이 듭니다. 조금 못내 아쉽고, 그리고 이제 주력주 기준에 우리 기준에서 일단은 오늘 LG화학이 6% 올라온 거 그것만의 기준이 아니고요. 거래대금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건 상관없죠. 유통 물량 자체가 얼마 전에 뭐 상한가 나왔던 그러한 양지사 이런 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쪽의 분위기 범위, 무슨 얘기냐면은 유통 물량이 없어요. 외국인, 그 다음에 주유주주, 그리고 이제 연기금, 국민연금 포함하면은 그것만 이제 뭐 거의 90%에 달하니까 89%. 기타 이제 뭐 여타 기관들까지 하면 유통 물량이 없어요. LG화학이. 거기에 이제 블록딜에 대한 이슈,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오늘 한 방에 시가총액 순위를 바꿔버립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짜증스럽게 5위 미만으로 내려와 있었다가 한 방에 5위로 올라왔어요. 이제는 현대차가 SDI 위쪽으로 훌쩍 올라와야 되고, LG화학과 SDI의 그 시가총액이 차이가 나야 돼요. SDI가 밀려 내려가라는 게 아니라 LG화학이 훌쩍 올라와서 당연히 얘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항상 기분 좋으실 때는 잘 보시다가 기분 나쁘실 때는 안 봐. 어떤 거를요? 기업 실적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을 멋을 부리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실질 내 계좌에 수익이 날 수 있어야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 카카오를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고 셀트리온 이런 종목을
안 들여다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자격이 있다 그랬어요. 윤 정도는 말할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셀트리온, 카카오 전부 수익을 낸 종목이에요. 조금이 아니라 엄청난 수익을. 응?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 위주로만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한다면, 그러면 지금같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장, 이제는 뭐 제대로 돌릴 수 있는 장이잖아요. 시황 제대로 말씀드렸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렇게 악을 쓰면서 이제 바닥이니까 제대로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그 이후의 흐름도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 흐름 기준 이제부터는 명확하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요거 지금 다 올려주세요. 유무료방에 다. 3분기를 하반기로 뭐 이번에 바꾸죠. 원고 갖고 나갈 때 3분기를 하반기로. 요거 제목 바꾸시면 돼요. 2022년 하반기 포트 이렇게 제목 바꾸시면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기준에 25% 수익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이 3.54% 밀려 있잖아요. 6월 종가 대비해서. 근데 가상계좌 1억 원 기준 잡고 수익률은 25.65%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수익률은. 하이닉스 6월 말 종가, 현대차, LG화학 6월 말 종가. 오늘 기준에 뭐 에코프로는 어제 이제 고점, 어제가 그렇죠. 종가 기준에 지금 기준이군요. 지금 기준에 종가 기준에 102%.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데 얘 실적 나오면 이제 또 사상 최대 실적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눌려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새벽 예슬님 이제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죠? 8개월 몇 개월 만에 오신 거죠, 다시? 잠깐 쉬셨다가 이제 다시 오셨는데, 일단은 요렇게 지금 명확하게 이제 해드려요.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IT 네 종목 중에 뭐 하나, 뭐 방산 뭐 이런 식으로 쪼개놨잖아요. 지금도 방산에 항공우주,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순서대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개별로 완전히 잘라내 드렸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 쪽에 신재생에너지는 하나솔루션과 OCI인데 계좌 이렇게 넣어놓는 거는 OCI. 그리고 2차 전지에서는 오늘 뭐 엄청난 폭발적인 시세가 나온 포스코 케미칼이 있지만 우리는 에코프로의 기준에서. 다진한 거 왜 보여주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서, 우리는 다시금 짰잖아요. 4분기 포트를. 그렇게 해서 비중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의 비중이, 이 비중이 20%씩 똑같았는데 지금의 기준은 하이닉스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기준, 그 기준만큼인데, 내일은 좀 복잡하더라도 내일부터는 이거를 만약에 바꾼다면 바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50주 정리하겠습니다 하면은 50주 정리하면은 이제 뭐 종가 기준 곱하기 50주, 뭐 장중 기준 곱하기 50주에서 그 금액만큼 뭐 LG화학을 사겠다. 그럼 그 금액만큼 LG화학을 사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전체 수익률의 변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수익 그 기준이 5.47%예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마이너스 3% 시장 흐름에서 25% 수익인 거고,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죠. 뭐 여기에 오늘처럼 휴마시스의 수익을 넣었다든가 위메이드의 수익을 넣었다든가 금양 고점에서 차익 실현한 그 수익을 넣었다든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그대로 이 포트의 9월 말 종가 대비해서 수익이 이 정도예요. 거기 하나 바뀌어 있는 거는 현대로템 대신에 이제 한국항공우주를 여기다 넣는 거고, 얘만 하루 이틀이면 들어올릴 수 있는 범위예요. 2, 3일이면 완벽하게 시장 대비 수익으로 돌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얘만 움직여줘도 시장 대비 월등해집니다. 말씀드렸죠. 이달 말까지 최소 5%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뭐 거래수 얼마 안 되죠. 월요일 휴장이 있었으니까 그 기준에 벌써 5.47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계좌가 뭐 작년 1월 또 작년 고점 대비해서는 다 손실이죠. 사실 시장이 1100포인트 빠져 있으니까 20, 30% 손실 본 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안타깝지만
다시 이제 우리가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30% 손실이고 조정이고 그에 연동돼서 이제 손실률이 있으신데 뭐 굉장히 손실이 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요 정도 상황이라면 나쁘지 않은 상황. 그리고 지난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하반기 기준에서의 흐름, 하반기 기준에서의 그 흐름, 그리고 4분기 기준에서의 흐름, 요 기준에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6월달 이때까지 이제 뭐 시장이 반등이 나오거나 혹은 조정이 나올 때 기준에 문제점은 소형주 위주에서 변동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소형주. 그죠?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뭐 사료주 같은 경우 우리도 뭐 한일사료인데 이렇게 보기도 했지만 원체 변동성이 나오는 대형주가 없어서 또 휴마시스 사실상 시가총액이 급등이 나오고 7,600억이에요. 그러니까 뭐 월등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시가총액이 급등이 나오고 7,600억이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그 당시는 뭐 사료주 뭐 1,000억짜리, 600억짜리, 2,000억짜리 이런 거였는데 그 이후의 흐름에서 6월 말 7월 초 바닥 찍고 나서의 흐름은 뭐 태양광, 방산, 2차 전지 쪽에서 뭐 2차 전지 1, 2조, 2, 3조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큰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10조, 13조, 14조까지 올라왔었죠. 오늘 뭐 한 14조 넘기겠네요. 그죠? 그리고 2차 전지 쪽의 그 흐름이 그렇다면은 방산 쪽의 기준도 2, 3조, 그다음에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 6조까지 올라왔었고 하나솔루션 OCI 뭐 3조, 하나솔루션 뭐 10조 수준까지 올라왔었던 그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형주들이 하나솔루션이 7월 28일 날 20% 수준, 또 현대로템도 뭐 7월 24일 날 20% 수준 이후에 8월 24일 날 또 20% 수준. 시가총액 14조까지 올라온 뭐 포스코 케미칼이 7월 28일 날 또 20% 수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 종목군들의 변동률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사실상.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어찌됐든 지금의 시장이 여러분 굉장한 기회다. 대형주에서의 변동률이 나온다. 오늘 우리 새벽이슬님께서 휴마시스 나 조금뿐이 못 먹고 2차 편입 못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변동성 감당이 되나요? 그죠? 결론적으로 우리의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보실 때 주력주에서 또 수익 종목에서 하루에 8%씩 14조짜리가 뭐 저기부터 볼까 시가총액부터 포스코 케미칼 시가총액 20조까지 20이 안쪽으로 들어왔나요? 이제 어제가 20이었고 5위 그다음에 8, 9, 12 그다음에 12, 13, 14, 15 19위로 치고 올랐네요. 그죠? 어제 20위 오늘 19위 14조짜리예요. 14조짜리가 장중 8.77입니다. 근데 약보합에서부터 17만 원에서부터 들어 올렸어요. 우리가 어제 매수자인 나간 게 17만 원이에요. 마지막 나간 게. 그리고 어제 매수 나간 게 16만 원대 초반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점 매수 나간 게 15만 원대 초반부터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얘의 수익이 나은 거지, 사실상은 이 종목의 수익이 나은 거지 휴마시스의 수익이 나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하루짜리만 보셔도 뭐 어제도 필요 없고 그제도 필요 없어. 그냥 뭐 예를 들면 13일 같은 경우에도 금양 상한가에 많은 분들이 수익 범위에 금양 수익 매수자인이 금양이 이때도 많이 나갔죠. 그래서 계속 뭐 수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이렇게 수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8일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자 개장 초부터 어제가 더 갑자기 사실은 어제가 남들 다 시장 박살날 거다 뭐 블랙 먼데이다 하는데 우리는 뭔 소리야 초대박인데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어때요? 개장 초부터 해서 이제 오늘 금양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금양은 좀 아쉽게 고점에서 빠르게 차익 신호를 못 잡았어요. 사실은 2250원이나 찍었는데 안타깝게 이제 19,500원 19,550원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 이제 그 위에서 차익 실현을 하셨겠지만 그게 이제 제일 아쉽고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뭐 계속 그 올려드린
어제 야간 교육에 이게 어? 00시 오전 12시잖아요. 이게 00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어제 야간을 교육 다 해드리고 아침에 좋은 아침이다. 하하하하 빼꼼 이런 그 보도자료 올려주신 거 옆방에도 다 올려드렸고 새벽 이슬님 오래간만에 이제 다시 복귀하셨고 그러니까 새벽 이슬님 들어오시니까 방안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 방안 분위기 자체가 환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금양 같은 경우에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는데 차익 실현 구간에 3% 이렇게 19,600원을 설정해 드렸어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고점 대비해서. 근데 아쉽지만은 어찌됐건 차익 실현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금양 제로 베이스가 된 거고요. 그리고 현대차 부분 17만 원 그리고 2차 편입 얼마요? 16만 6,500원. 그렇게 해서 오늘 종가 수준으로 오늘 기준에서의 편입이고 뭐 전일까지 다 뭐 우리는 매수가 잡혀 있는 상황이고 LG화가 어때요? 59만 3천 원 편입입니다. 61만 1천 원에 끝났으니까 18,000원이 돌려진 거죠. 그럼 3% 수준 여기 편입하고 나서도. 근데 뭐 전일 다 편입해 있던 물량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이건 뭐예요? 탑 머티리얼즈 15% 올려드리고 추가적인 급등 나오고 하나솔루션 5만 200원에 또 추가 편입 5만 1,900원에 끝났어요. 하나솔루션 5만 1,900원에. 그러니까 이런 그 수익 범위들이 다 방안에서 여러분들 걸로 돼야 돼요. 한국항공우주도 추가적인 강사로 마감이 됐고 금양 같은 경우에 19,900원에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400원 손실 나고 손절 보고 나온 거죠. 그렇게 돼 있고 오히려 이제 전일 편입하신 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소형주에서 굳이 안 하셔도 이렇게 돼요. 대형주 금양도 이제 일단 어찌됐건 1조 넘는 종목이니까. 그리고 LG화학도 한 번 매수해 나가는 게 아니라 VIP방은 계속 나가요. 우리가 VIP방, VVIP방, VIP방, 불기둥방, 매직방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시장의 원체 우리 입장에서 뭐 초대박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제부터는 조금씩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차별화를. 그래서 18,850원의 휴마시스 편입된 물량은 결국은 쭉 뻗어 올라가서 결국 수익 범위가 크게 발생이 됐고요. 하나솔루션도 58,000원 그리고 종가는 51,900원.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휴마시스는 어떻게 됐어요? 19,000원에 또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다 또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휴마시스의 차익 실현 범위를 명확하게 잡아드립니다. 에코프로는 14만 5,500원에 편입하고 훅 밀려서 아주 시겁을 했죠. 종가가 14만 5,300원이에요. 그 끝에 보시면 우리가 14만 500원에 추가 편입을 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14만 3천 원이 평균 단가가 되는데 내일 봐서 차익 실현 여부도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이미 53,600원 올라가기 전에 49,700원 예쁜 공대님 위메이드하고 9시 58분에 올려주셨을 때 기준에 저때 49,700원 또 48,500원의 편입 그리고 나서 이게 얼마를 가냐면 이제 5만 1,000원대를 다시 훌쩍 넘겨요. 그러니까 아니죠. 고점이 위메이드 고점이 5만 3,000원대인가요? 그렇게 해서 10% 이상 수익이 나고 대밀렸을 때 우리도 또 편입 기준 교육 범위에서 또 들어가고 또 수익 범위 이게 17,450원입니다. 아니 17만 4,500원입니다. 17만 4,500원 포스코 케미칼 이게 얼마? 18만 3,000원으로 끝났습니다. 18만 6,000원까지 올라가고요. 뭐 이슈 범위 때문이죠. 그러니까 소형주에서 뭐 휴마시스에서 이런 기준에서 우리가 비중을 막 실어가서 막 무리수를 두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22,200원, 20,000원 전량 차익 실현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18,300원의 라이브 방송에서는 끄집어 올려놔 드렸단 말이에요. 18,250원, 18,300원. 또 거기에 이제 그 시점이 새벽이슬님이 하방 VI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을 때요. 그거 오늘 그 우리 원고 작업하신 분들 꽤 힘겨우시겠지만은 오늘 그 내일 방송 녹화 지금 최 PD님도 방송 듣고 계시라고 그러고 안 듣고 계시면 막 뭐라고 하고 대표가 화냈다고 최 PD님도 방송 계속 모니터링 하시고 오늘 영상 조금 늦게 찍고
원고 작업부터 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요거 다 캡처를 해서 방송 원고에 다 넣을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제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태민님도 오래간만에 단기 매매하셔 수익을 내시고, 그러나서 이제 그 매매가 원활치는 않으시니까 채팅만 이렇게 이제 누구 계시나 보면은 잘 접속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만약에 18,000원대 초반에 들어가셨던 뭐 대박인 거죠. 위메이드 49,800원 교육용 들어가서 51,000원대 52,000원 수준까지. 그죠? 그다음에 휴마시스를 19,400원에, 그러니까 21,100원에 차익 실현하고 요 자락에 편입한 다음에 여기서 손절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손절이 됐어요. 안타깝게 손절이 됐고, 현대차는 2차 편입을 했고, 그리고 에코프로 BM 이 실적이 나오면서 에코프로가 이제 변동이 났죠. 그래서 우리가 에코프로를 14만 원에, 그러니까 1.5% 정도 돌리는 14만 원 기준에 추가 편입을 합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라이브 방송에 미리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이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미리 설명을 듣고 계시니까. 그랬는데 이제 실적 나오고 급격히 변동이 확대됐어요. 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니? 라고 하실 정도로. 14만 4,200원까지.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오늘 저점이 13만 8천 원이었어요. 거기서 6천 원 들어 올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휴마시스 하방부 이하인가 봐요. 요게 이제 18,050원 찍을 때예요. 그래 18,050원 찍고 17,900원 찍고 18,250원 넘길 때에 그때 이제 저점 대비해서 2% 되돌리는 흐름에서는 거래량 상관없이 편입할 수 있다. 근데 문자 보내기에는 지금은 이제 시간이 애매모호하고 1시 반인데 뭐 내일 또 보시죠. 한번 수익 내고 한 번은 손절. 근데 수익 폭이 더 크니까 일단은 멈춰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브 방송 계신 분들은 개별 매매 기준. 그러고 나서 이제 폭등이 나온 거죠. 폭등이. 에코프로 이제 14만 500원에 추가 편입. 하나솔루션도 VVIP 방에만 추가 편입의 문자를 이렇게 내보내드렸고, 문자가 다 나간 거예요 이게. 그리고 IR 공시 부분에 LG화학. 그러니까 LG화학 오늘 얼마 59만 3천 원부터 매수를 계속 내드렸죠. 포스코 케미칼 17만 9천 원에도 편입. 휴마시스 살아납니다. 근데 이제 공시를 낸 거예요 2시 26분에. 이 공시 내용의 주요한 내용은 작년에 뭐 17일 기준에, 변동일 기준 17일 기준에 취득한 가격이 140만 주가 18,400원에 편입을 했다 이거야. 그 가격까지 밀려 내려와 있었죠. 시간 내에서 아마 또 잡아 끌 것 같은데 일단 어찌됐건. 그러니까 휴마시스 VI,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7.6%, VI 그래갖고 2만 원. 근데 요 공방에서 19,750원에서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잡아드릴까 했는데, 아니 뭐 포스코 케미칼도 8% 오르고 충분한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 비중을 많이 실을 건 아니니까. 오늘 무섭습니다. 천하의 케빈님께서도. 케빈님 계좌 한번 볼까요? 케빈님 계좌가 여기 어디 들어가 있나 모르겠는데, 뭐 수익률 대회 이번 달 말에 이번 달 말일 거예요. 수익률 대회가 있어요. 수익률 대회가. 케빈님 참여해 보시죠. 제가 볼 때는 1등 할 것 같은데, 농담이 아니라. 10월 달에 수익 내신 분들 계좌 부분인데 케빈님이 제일 많으시고, 또 압박님 많으시고, 예쁜 궁디님 많으시고, 다 극대형주 위주에서. 또 주린열공님은 요즘에 변동성 매매가 좀 어렵다고 하셨고, 그리고 케빈님 계좌만 따로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보시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래간만에 새벽 이슬님 들어오시니까 2년 되셨죠. 근데 10개월 만에 이제 다시 매매하시러 또 오셨어요. 10개월이나 된다고요? 아니죠. 중간에 잠깐 쉬시고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휴마시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좀 잡아드리려고 계속 하는데, 와 어이가 없네요. 재편입을 못 하신 건데 그거는 내일 또 보면 돼요. 그리고 주력주에서 이렇게 행복하면은, 주력주에서 이렇게 행복하면 뭐 LG화학이나 이런 쪽에서 아까 뭐 보여드린 이대로, 이대로의 수익 범위를 그대로 우리가 가져가면은, 이게 10월달 계좌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10월달 계좌. 이게 하반기 계좌. 뭐 그냥 과감 없이 휴마시스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만 된다면 뭐 휴마시스 같은 종목은 잡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예쁜 새벽 이슬님 오시기 전까지 지난주에도 금양이 상한가 13일 날 들어갔죠. 그다음에 이노룰스라는 종목이 4거래일 만에 98% 올랐단 말이에요. 양지사 있었죠. 또 휴마시스는 지난 금요일 날 상한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18만 4천 원에도 이제 편입 가능하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은 공시가 나온 내용이 뭐 이런 내용이에요.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자료에 대해서 포드사와 최고 경영자 회동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구체적 협의 사항은 없다. 보통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표 나오고 이제 다음날 눌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눌린다라고 하면은 차익 실현 범위를 좀 이제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재편입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한 100만 주 정도 좀 포스코 케미칼이 더 들어와 줬으면 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이제 수급을 다 볼 겁니다. 그리고 저도 휴마 1.3% 한 번 먹고 나왔어요. 다시 못 들어갔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일 그 기준은 내일대로 또 기준을 잡아 드릴게요. 전 순간 놀랐어요. 이거 이렇게 볼 때 39%는 짧고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쵸 신고 2달이시고 맞아요. 그렇게 하시고 조만간에 우리 불꽃놀이를 케빈 선생님, 주린이 달리자 선생님 조금 늦으셨고 그 다음에 예쁜 공디님 뭐 이렇게 하셔서 몇몇 분들과 콘레드에서 콘레드에서 불꽃 축제를 봤어요. 그런 그 미팅을 새벽 이슬님도 서울에 계시고 하시니까 조만간 한번 미팅을 해서 또 지금 정도의 장이고 지금 정도의 계좌면 남들은 지금 장이면 2250이니까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텐데 일단 우리는 뭐 6월 말 대비 그리고 9월 말 대비해서는 뭐 소형주 다 빼고 주력주에서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뭐 모임을 가져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 방송 보시고 이제 함께 합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전화 주시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이제 내일 LG화학이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이 나오는데 실적 발표 일정을 급격히 땡겼어요. 많이 땡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적이 좋을 때 땡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뭐 극대형주기 때문에 그 차이점은 좀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서 대처를 할 거고요. 그리고 현대차 부분도 이제 수급이 단기적으로는 좀 꼬여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현대차의 이게 지금 누적 수급이 1조 2천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3월 22일 그때부터 하면은 현대차 누적 수익이 매집이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많은 3조 2천억 두 번째로 많이 매수했나 세 번째인가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게 저쪽에 LG에너지솔루션의 이 물량은 뭐예요? LG에너지솔루션의 이 물량은 고로 기준이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의 물량은 MSCI 지수의 편입 비중이 보호에서 풀리면서 늘어나면서 그 기준에 대한 설정 범위이고 지금 그 1조 2천억인데 현대차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그것 때문일 거예요. 아마 쌍끌이가 아니라 외국인 위주의 외끌이라 그럴 거예요. 저거는 이제 쌍끌이 매수의 기준에서만 좀 나오는 거더라고요. 3월 22일 누적 그렇죠. 기간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그 순위에서 안 보인 겁니다. 일단은 600만 주예요. 2억 1,300만 주짜리에 3% 수준의 매집이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매수 평균 단가가 외국인이 18만 원대입니다. 할인이 돼 있죠. 할인돼 있는 종목은 뭐 오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4만 6천 원 평균 단가인데 계속 거기서 놀다가 한 방에 들어 올리잖아요. 한 방에. 예?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그래서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놔주질 않아요. 그만큼의 자신감이죠. 마감 동시가에 갭상승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이슈가 불거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슈가 있던 아니던 뭐 저 부분은 다시 갭으로 밀려 내려온다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하나 솔루션의 마감 동시 효과에 들어올린 가격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시간에서 뭐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없어요. 또 시간에 지금 진입이 돼 있죠. 4시 7분이고 돼 있을 때 뭐 물량이 출회되거나 하는 부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뭐 어떤 걸 해석을 하셔도 크게 뭐 무리는 없어요. 뭐 이노루스는 얘는 또 왜 장난을 치는 거야. 어찌됐건 이노루스 또 위메이드 또 궁금한 게 어떤 거죠? 휴마시스죠. 그죠? 휴마시스. 이렇게 해서 43,000주인데 뭐 상한가까지의 기준이 몇 퍼센트인가요? 하여간에 23,300원까지 뭐 만들어 놓고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는 이제 계속 뭐 장 마감 이후에 나올 거고 중간중간에 2시 반 정도에 공시가 나온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탕 3탕이 나올 거예요. 현대차에도 이제 좀 공시가 있는데 IR 그 개최 안내인데 요거가 이제 오늘이네요. 오늘 5시에 IR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품질 비용 설명 및 질의응답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부분 IR 요 그 내용을 좀 캡처해서 좀 올려주세요. 컨퍼런스 콜 진행이 되는데 요거는 그 잠정 실적은 이제 4일날 나왔고요. 그 실적에 대한 2분기 실적 잠시만요. 9월달에 저거는 그리고 일단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좀 보시고 현대차의 수급이나 기아의 수급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실 바는 아니에요. SM 어때요? 거래량 둔화되어 있고 변동성은 없지만 밀려 내려갈 때 수급 꼬여져 있던 부분이 잠시였잖아요. 잠시 아주 짧게 별 물량도 없이 크게 밀렸고 7만 원 이하에서 나온 물량 그렇게 크지 않고 지금 유입되고 있는 물량 뭐 상당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쪽도 그 사모펀드에서 좀 많이 잡아주고 기타 법인 쪽에서 잡아가는 저는 저게 의심스러워요. 저게 뭔지가 기타 법인에서 저게 뭘까요? 굉장히 큰 물량입니다. 저것도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저것도 이슈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주, 40만 주, 50만 주면 2% 가까이 되거든요. 저거 대단히 많이 사는 거예요. 기타 법인이. 이쪽도 굉장히 뭔가 크게 불거질 수 있는. 그래서 거래대금 좀 제한적이지만 조심스럽게 편히 가져가고 있는 그런 위치의 흐름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은 개별 기준에서 좀 보시는 기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는 포트 구성해 놓고 좀 편안한 위치에서 좀 들여다보고 대처하고 있는 기준이 돼요. 하나솔루션도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는 가장 많은 지금 1억 9,100만 주짜리인데 얘 매집이 얼마큼 돼 있냐면요 10% 이상 돼 있어요. 5월 20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집 금액 1위 그다음에 퍼센테이지도 지금 보여지는 종목군 기준에서는 1위입니다. 하나솔루션이 셀트리온보다도 많이 매집을 했죠. 1위에 1위. 매집 금액 1위, 매집률도 1위. 1억 9,100만 주짜리 2천만 주니까 10% 이상의 매집. 매집 평균 단가가 얼마? 46,000원. 프리미엄이 없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악을 쓰고 편입하자 할 때 편입을 하셨어야죠.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지난해 12월 21일 이후에 11% 수준의 매집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많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15% 매집이 돼 있다가 거기에서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왔죠. 5%가. 그래서 10% 매집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금 매집의 기준이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의 흐름이 그렇고 여기도 지금 아마도 기관들 쪽의 매도가 월등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한국항공우주 2021 12월 21일 기준의 누적 그쵸. 기관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저기에 표시가 안 된 거예요. 외국인들이 1150만 주면 12%에 달합니다.
그죠? 9,700만 주짜리니까 12%의 매집. 외국인들 매집 평균 단가 47,000원대입니다. 47,000원대. 그럼 얘만 슈팅 나오면 되면 빵 치고 올라가면 돼. 얘만. 얘가 빵 치고 올라가는 순간 우리는 이제 해피해지는 거야. 계좌 수익률 10% 아주 우습게 한 달에 한 달에 계좌 수익률 10%가 아주 우습게 달성되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 밖에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그리고 현대 로템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하고 이제 다 봐야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27만 주. 얘도 누적 수급이 만만치 않아요. 7,750만 주짜리인데 3% 이상 매수가 돼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프리미엄 이렇게 그러니까 할인율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코스모 신소재도 매집이 많아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우리는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요 순서대로 보고 있죠. 에코프로 BM이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미끄러졌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이제 에코프로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포트에 에코프로를 넣어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존의 15% 포트 비중으로 설정을 했고 하반기 기준에 3번의 전량 차익 실현과 4번의 재편입이 있었고 이제는 내일 정도의 차익 실현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계좌 기준에서는 에코프로의 비중을 4.6%를 실어놨습니다. 25% 수익이에요. 하이닉스가 15%, LG화학이 13%못 오를 것 같은 이런 대형주에서 또 하나솔루션에서 에코프로에서 결론적으로 에코프로의 그 수급은 여전히 뭐 긍정적입니다. 누적적으로 5% 이상의 매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나머지 이제 뭐 성일하이텍, 세비캠, 금양 이런 쪽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해석을 해야죠. 그리고 휴마시스 이 기준에 개인들에 의해서만 움직인 거죠. 근데 이제 대놓고 경영권 참여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평균치를 다 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평균치 낼 줄 알면은 그 개를 좀 한번 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우리 직원분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대략적으로 보시면 되죠. 지금 아까 이제 그 공시가 나왔잖아요. 공시가 나오고 이렇게 제가 공시 내용 중에 이것만 따로 잘라드렸는데 지금 주식수 변동후가 다 똑같겠죠. 지금 첫 번째 지분 신고니까 저 물량 곱하기 그러니까 증감 변동후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도 계산을 해보시면 돼. 이거 전부 플러스하고 그죠? 그리고 이거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하면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전부 곱해주면 금액이 그죠? 이 전부 곱해주면 금액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거 변동 후든 증감이든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전체 편입 물량 나올 거고 그거 안 더해줘도 돼. 이 그 공시 내용에 보면은 이 전체 물량이 몇 %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얘 곱하기 얘 해주면 취득 금액이 나오겠죠. 그 취득 금액 나누기 주식수를 해주면 매수 평균 단가 나와요. 엑셀로 작업하셔도 되고 수기로 하셔도 됩니다. 그 꼭 해서 주세요. 그래서 지금 18,400원에 일단 어찌됐건 145만 주라서 아마도 평균 단가가 18,000원 수준이 될 거예요. 아마도. 18,000원에 지금 뭐 180만 주 이상을 장내 매수를 통해서 장내 매수인가요? 하여간에 매수를 했는데 그 부분을 청산을 하려면은 뭐 주가는 당연히 더 올라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를 더 만들어서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 내용 부분이 뭐 장내 매수인지 뭐 뭔지는 모르겠어요. 계약 상대방 그래서 구이철 뭐 지금 신고한 쪽이 구이철인가요? 그래서 아마 차익 금액을 일부 이제 설정을 해서 주식담보대출을 해서 차익 편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보도자료 보시면은 또 정리를 해서 내놨을 거예요. 그래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추가 편입을 했기 때문에 이거 주가가 만약에 그들의 평균 단가보다 밀리면
심각해지죠. 반대 매매 나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여기 이제 합계 비율이 나와요. 그래서 요 종목 수량은 여러분들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계산을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 아까 곱하기 해줘서 이 종목 곱하기 뭐 몇 번 안 눌러도 되잖아. 5번만 누르면 되죠. 얘 곱하기 단가. 그렇게 해서 총 금액 나누기 편입 물량. 그럼 평균 단가 나오는데 대략 한 18,000원 수준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돼서 아마도 그 장내 매수를 통해서 편입을 했다라고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아마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휴마시스는 이슈가 불거져 있는 건데 비중은 우리는 많이 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방 안에서 이제 같이 또 수익 좀 내시고 함께 움직임 가져가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 좋은 장에 농담이 아니라 이런 수익 범위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이런 수익 범위를 이런 극대형주에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마다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다시금 설명드려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오시고 홈페이지 오신 분들의 기준에서 전화하세요. 전화. VVIP 쪽 전화하셔서 윤정도랑 통화하고 싶다면 통화하세요. 종목에 대한 AS나 이런 건 못 해드리지만은 통화하셔가지고 뭐 기준 잡고 대처하시고 하시면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존장에 수익 내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29일날 강연에 있어요. 우리 쪽에서도 최 PD님 모니터링하고 계시면 답변 중간중간에 계속 하시고 안 하고 계시면 옆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모니터링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라고 틀어놓고 계시라고. 그래서 이재선 대표님하고 29일날 강연회가 있고 그리고 11월 첫 번째 주 11월 5일에는 박영근 대표님하고 강연회가 있어요.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의도 교보증권 본사 빌딩이에요. 여의도 3번역, 4번역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있는 건물, 교보증권 건물 거기서 강연을 합니다. 100분 정도도 못 들어와요. 한 80석분이 안 돼요. 예약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방송국에서 만들어 놓은 그 팝업이나 이런 거 혹은 우리가 자체 제작한 팝업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리고 새벽이슬님께 괴롭히세요. 디자인해주세요 라고. 새벽이슬님 디자인해주세요. 강연에 디자인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해서 그 강연의 디자인 메인 페이지하고 쓰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휴가 가셨어요. 디자인 하시는 분이 휴가 가셔가지고 한 분뿐이 안 계신데 휴가 가셔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기준의 전략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이제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 쪽에서 슬쩍 차익 실현 부분을 일부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포스코 케미칼은 오늘 일부 차익 실현을 절반을 잡아드렸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비중이 차익 실현이 되면은 좀 재편 작업도 할 거고 그다음 주력주에서도 비중을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의 기준에서는 어찌됐건 현대차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거고요. 굉장히 지금 저가에 놓여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LG화학의 IR을 앞두고 거래 수급을 보면서 비중을 확대하는 쪽의 기준을 좀 설정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대처하십시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진짜 휴마시스 같은 장중 상한가 가는 이런 종목을 제대로 잡아서 또 그런 상한가 종목에 또 묘미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행하겠습니다.